안녕하세요, 몽이쌤입니다. 오늘은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양육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좀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효능감,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보통 무언가를 잘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게 뭐 자신감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뭘 잘 해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양육 효능감, 이게 효능감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아이들을 교사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잘 도와줄 수 있고 잘 교육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교사 역할 효능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문항들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이런 문항들을 체크하고 이러면서 내 효능감이 얼만큼 되는지 체크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항목에 대답을 좀 많이 하셨나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꽤 많으신가요? 절반 이상만 되시더라도 양육 효능감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세요. 네, 좋은 부모가 되고자 이미 노력을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자녀 양육은 주 양육자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부부가 합심해서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서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존중하고 또 조율하고 이런 가운데서 아이를 양육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부부가 마음이 좀 맞고 일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할 때에 이 효능감은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효능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하고는 조금 다른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막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소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난 좋은 부모가 잘 할 수 있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부모 역할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조금 더 위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육 효능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모 교육이 먼저 필요해요. 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교육을 신청해서 직접 수강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워낙에 유튜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방송을 하는 그런 유튜브로 또 굉장히 저명하신 우리 인기 있는 강사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연하는 것도 찾아서 들어보고, 그리고 또 책을 사서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됨의 어떤 역할, 자리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 이게 우선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교육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출생 후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유아기잖아요. 이 영유아기가 사실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아주 가장 큰 발달 과정에 아주 가장 귀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자녀에게 그 연령에 어떤 것들을 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그냥 그 노멀한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기질이 좀 까다로워.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이 조금 예민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또 조금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성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성장을 하는 중이야. 라고 한다면 내 아이에 맞는 관찰을 해야겠죠, 아이를.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알았다면 거기에 맞춤되는 그런 발달 성장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잘 관찰하고 인격체를 존중하면서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좀 정보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또 국가라고 하는 그런 큰 그 범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해주는 지원, 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원 가족의 지원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이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린 영유아 시기에 부모님들이 받는 이제 그 양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시면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맡아가지고 너무 도와주시는 것도 그 원 가족의 부모님들께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조율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조율해서 조금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담당해서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에서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좀 받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국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협조되는 이런 유기시적인 도움이 좀 있어야지 양육 효능감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사랑스러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도 막 여러 가지를 입수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내 아이를 잘 이해하고 관찰하시고 또 이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면 사실은 이게 가정에 부모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힘이 되는 그 아이들의 그 미래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햇빛을 쏘여주며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때가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일인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웅이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